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사업 공고 설명을 맡은 집체훈련심사센터 정윤정입니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핵심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2020년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2차 공고에 대해서 심사 개요 및 사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사 개요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직 중인 청년과 실직 또는 경력 단절 등 일자리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디지털 전환을 위한 수준 높은 직업 훈련을 제공하여 디지털 분야의 핵심 실무 인재로 양성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디지털 관련 적응력을 높여서 노동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교육훈련기관과 기업, 대학 중 선진화된 교육훈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훈련을 운영 중인 기관을 선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 방식이나 공급자를 기존 사업과는 좀 차별화하여서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현장 맞춤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선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정 대상입니다. 기업의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는 혁신적인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 과정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입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 자격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직종의 고용노동부 사업 취업률이 70% 이상이고 고용유지율이 50%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 직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산정기간은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고등교육기관 중 교육부가 선정한 2019년도 자율개선대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고등교육기관 법인의 하나이므로 평생교육원이나 산학협력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서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거나 훈련 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입니다. 매출액 및 훈련 인원은 2019년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정부나 공공 부분에서 지원받은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른 기관 중 신청 분야에 해당하는 훈련 역량을 보유한 기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단, 그러니까 컨소시엄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운영과 행정, 훈련생 관리 등의 책임은 주관기관에게 있습니다. 훈련 과정 기본 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이므로 디지털 신기술과 관련된 직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훈련 수요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요. 이 협약 내용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 인재상의 요구에 따라서 훈련 과정을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훈련 내용과 훈련생 관리, 과정 설계, 운영. 어쨌든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단계들이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디지털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 학습 교과는 참여 기업의 직무 내용이나 생산물, 그리고 수요 등을 반영하여서 전체 훈련 시간의 30% 이상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훈련 장소는 현장 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고려하여서 고용센터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을 운영하실 때 시설은 최소 면적 기준을 충족해 주셔야 하는데요. 훈련생 1인당 2제곱미터 이상 준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시설 장비 등 협업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2차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훈련 과정은 훈련 내용, 훈련생 관리, 과정 설계, 운영 등 전 과정이 학습 관리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고 디지털화, 자동화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제 중심 교육, 능동적인 학습 환경, 개인 맞춤형 교육 중 한 가지씩은 모두 다 충족을 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과제 중심 교육입니다. 과제 중심 교육 예시 중에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기반 교육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기반 교육은 모두 다 아실 거고, 그리고 해커톤도 운영하시려는 기관들은 이제 어떠한 것인지 아실 텐데, 기업 과제 해결 중심 교육이 있는데요. 이거는 훈련의 목표가 기업에서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그 포커싱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련의 처음과 끝까지 오로지 기업에서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능동적인 학습 환경인데요. 교광상 없는 교육이라고 해서 보통 집체훈련 하실 때는 강의실에서 훈련 교광사분들이 강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콘텐츠 상에서도 이제 교광사분들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제작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예 이제 교광사가 없이 훈련생 스스로 이제 능동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얘기합니다. 다만 학습을 지원하는 퍼실리테이터 등의 지원이 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인데요. 단순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혼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학습 내용과 오프라인 학습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랙티브 교육인데요. 뭐 훈련생 간이나 아니면 훈련생과 이제 교강사 간, 어쨌든 상방향 소통이 되는 교육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페어 코딩이라든지 라이브 코딩 등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나 뭐 줌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훈련은 조금 다르니까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개인 맞춤형 교육입니다. 개인 맞춤형 교육 중에 첫 번째 챗봇은요, 음성이나 문자를 통해서 이제 뭐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인데요. 뭐 훈련생이 훈련을 하다가 저는 뭐 이걸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뭐 음성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타이핑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AI 기반인데요. 훈련생들 개개별로 학습 데이터와 그다음에 좀뭐 중간 실습 이런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으로 이제 좀 필요한 학습들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A라는 교과가 부족할 수가 있고 어떤 학생은 B라는 교과가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족한 교과를 조금 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어쨌든 개인의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게 이제 구축된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코드 리뷰인데요. 훈련생들이 코드를 작성을 한 그 사항을 코드 리뷰어들이 별도로 있어서 이제 하나하나 첨삭하시거나 아니면 검토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훈련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레벨 달성 교육인데요. 이게 훈련이 진행이 되면서 적어도 이 수준은 달성을 해야지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든지 이제 이러한 훈련의 종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레벨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별로 아마 달성 시간이나 아니면 달성 노력이나 아니면 훈련 학습 시간이나 이런 것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 맞춤식으로 레벨 달성형으로 이제 편성하시거나 운영하시는 교육을 얘기합니다. 이 과제 중심 교육과 능동적인 학습 환경과 그다음 개인 맞춤형 교육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씩은 반드시 이제 충족을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셔서 이제 운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관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지원을 하는 플랫폼 등도 이제 별도로 구축하셔서 이제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참여기업의 모집 및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 직무가 이제 필요하신 기관들은 시장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체 간담회, FGI 등을 통해서 이 훈련 수요를 이제 조사를 하시고 협약을 체결하셔서 이제 훈련 과정을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훈련 과정 설계를 하는데 저희 이런 직무를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라고 훈련 과정 설계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문제나 결과물을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라고 문제나 아니면은 이런 거를 완성하실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라는 결과물을 같이 고민하셔서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지원 등도 있는데요. 취업 연계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취업 지원에 필요한 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참여기업의 역할은 다양하나 적어도 1개 이상의 역할은 꼭 수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훈련과정 편성인데요. 이제 현장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업의 훈련 수요를 반영을 하셔야 하고요. 기업의 훈련 수요가 있다고 하면 좀 자유롭게 편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별 훈련 정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 계획서에 이제 연간 운영 가능한 인원을 작성하게 되어 있으실 텐데요. 이 운영 가능 인원은 1년간 양성하고자 하는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 번에 20명씩 운영을 하고 싶은데 1년에 한 5개 반을 운영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훈련 정원은 20명이 될 것이고 운영 가능 인원은 100명이 될 것입니다. 훈련비의 경우에는 훈련 방식 인프라에 따라서 직종별 훈련비 지원 단가의 130%가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스마트 훈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훈련 지원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추진 절차 및 심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절차입니다. 총 4단계로 운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심사입니다. 기본심사에서는 기관의 준법성이라든지 훈련시설, 그리고 재정 건전성, 혁신성, 인프라, 현장성 등 사업에 참여하는 데 기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충족이 된 과정들은 2단계 과정심사, 3단계 훈련비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2단계 과정심사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특화 과정, 그리고 훈련 운영 역량, 그리고 훈련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비 심사는 스마트 훈련으로 편성한 과정, 그리고 스마트 훈련 과정으로 편성하시고 이 훈련비 심사를 신청하신 과정만 진행이 되는데요. 운영 형태나 아니면 인프라 우수성 등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한 결과 이제 스마트 훈련 지원 단가 A 등급, B 등급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이제 심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된 이후에 서면심사에서 적합 판정된 과정에 대해서 인터뷰 심사가 이제 확정이 됩니다. 인터뷰 심사는 제출하신 자료가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기관은 정말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 심사에서 적합 판정된 훈련 과정은 최종 이제 과정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사 지표가 있는데요. 심사 항목 중에서 부적합 판정된 항목이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이 서면 심사에서 총점이 75점 미만인 과정은 심사 또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가 8월 7일 금요일에 심사 계획 공고가 게시가 되었고요. 8월 10일 10시부터 8월 24일 월요일 6시까지 심사 신청 기간입니다. 그리고 8월, 9월에 선정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9월 중으로 인터뷰 심사가 진행이 되어서 이제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생은 훈련 기간이 자율적으로 선별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 현장 실습, 특강 등을 위해서 합반 또는 분반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여 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리장에게 위탁 계약 변경을 신고하여서 훈련 과정 내용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운영 중에 훈련 내용을 조금 변경하고 싶다든지 그건 가능하시나 총 훈련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훈련 사업을 운영하신 이후 성과평가 기준 및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으로 선정된 훈련 과정은 3년간 운영이 가능하시지만 그 연간 운영 가능하신 인원은 심사를 통해서 매년 재배정될 것입니다. 이게 더 증가하실 수도 있고 더 이제 좀 축소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훈련 실적이나 성과는 별도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서 차년도 운영 가능 인원 산정 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훈련 성과 평가나 아니면은 이 사업의 훈련은 별도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직업 능력 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순수한 자기 개발이라든지 취미 목적이라든지 공통 법정 훈련 등은 과정 신청하실 수도 없고 관련된 내용은 교과목으로도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부 운영 계획서는 되도록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증빙 자료는 반드시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하신 내용이나 첨부하신 내용은 이제 그 사업 신청하시는 훈련기관께서 잘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셔야지 혹시나 잘못 작성하여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최종 제출 이전에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선정 제외 또는 인정이 취소될 수 있는데요. 선정기관이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탁 제한 또는 인정 제한 처분을 받고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이 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그리고 저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료의 등급을 받거나 교육부가 선정한 자율개선대학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리고 법에 따른 훈련 과정, 인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네, 저희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2차 사업이 조금은 혁신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서 진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이제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좋은 훈련을 국민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꼭 혁신적인 방식 3가지 모두 다 갖춘 기관이라고 하면 훈련 과정 잘 편성하셔가지고 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